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발레입니다. 발레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산 기업이고 주로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면서 사실 ESG죠. ESG에 대한 그런 정책이 기존의 뭐 구리라던가 혹은 철강석 이쪽에 대한 기존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전기차라던가 태양광, 풍력 이쪽에 대해서는 매우 큰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원자재를 생산할 때에는 환경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음에도 결국에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뭐 최강석뿐만이 아니죠. 구리, 니켈, 할 것 없이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죄다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ESG 정책에 가장 반하는 석탄, 원유조차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꽤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좀 발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발레에 대해서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 발레를 투자하고 있고, 네, 지금 살펴보니까 대략 한 18%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투자하고 있고 18%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이 발레를 투자하면서 주목한 부분은 바로 니켈이에요. 니켈. 니켈 같은 경우는 다른 전통적인 원자재에 비해서 규제에 대한 그런 칼날이라 할까요? 규제에 대한 바람이 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니켈마저 만약에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ES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 전기차는 못하는데 어떤 식으로 환경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면에서 니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약 10년 동안 매년 30%가량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의 원자재 중에서는 거의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톤당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몇 년 만에 수배의 성장, 수배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수요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의 광물이라던가 광산에 대한 캐펙스가 아주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런 현상이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니켈 같은 경우는 발레 같은 경우가 이제 니켈의 생산량 최대 생산 기업 중 하나예요. 탑3 안에 드는 기업이고, 특히 최근에 뭐 구리라던가 구리, 니켈에 대한 그런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투자가 매년 최강량이라 되죠. 최강량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광산 같은 경우, 원자재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이 광산을 찾는 작업, 그리고 착공이라던가 혹은 준공, 그 이후에 이제 채굴까지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이제 막 구리와 니켈에 대한 최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발레는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년 전부터, 최소 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미 1940년대에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도 거의 가장 오래된 그런 기업 중 하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또 대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류 대란이죠. BDI 지수도 마찬가지고 컨테이너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벌크라던가 특히 LNG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혹시나 골로 LNG, 골로 LNG라고 제가 이것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말씀드린 이후에 뭐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나 골로 LNG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6%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니에요. 결국 이런 것들 해운사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관심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이 발레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 만큼 이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부터 시작해서 뭐 제강은 물론이고 물류까지 네, 물류까지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제 BDI 지수가 굉장히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꽤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철광석의 비중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80% 이상의 철광석의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6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철광석 비중은 60%이고 그중 대부분을 니켈과 그리고 구리로 채우고 있어요. 매년 촬영량이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이쪽에 대한 사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수출하는 그런 지역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나눠져 있습니다. 뭐 남미라던가 북미, 아시아 굉장히 골고루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매출의 60% 비중을 철강석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과도 꽤나 좀 비례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혹은 펀더멘털 실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도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구리라던가 니켈을 가장 먼저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봤었지만 철강석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뭐 특히나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의 덫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는 그런 형국에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철강석의 채굴량, 철강석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발레라던가 BHP 혹은 리오틴토와 같은 대표적인 철강석 광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미 작년부터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이슈가, 코로나의 종식이 뭐 지금 막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죠. 작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은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가가 이런 식으로 꽤나 크게 빠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특히 브라질에 본국을 둔 발레의 경우에는 조금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광산 기업들은 호주 기업들이에요. 지금 중국과 굉장히 날을 쓰고 있는 호주 기업인데 발레는 브라질 기업입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채굴량이, 강산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채굴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뭐 20%, 30% 이상 준 광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발레 같은 경우에도 채광량을 굉장히 줄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올해부터 최근량이 다시금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제 광산에 대한 그런 채굴 업체들도 점차 일자리로 복귀를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 브라질의 본국인 이제 발레 같은 경우도 저는 최대의 효과를 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철광석의 가격이 줄어들더라도, 피해 가격이 줄어들더라도 Q가 압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인프라에 대한 정책이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실질적으로 풀리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풀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프라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철강석이라던가 혹은 뭐 니켈, 구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것들의 수요는 다시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상반기를 넘어갈수록 피는 지금과 일맥상통 혹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는 것이고, Q가 대폭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도 저는 꽤나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광산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배당주라고 불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해운주도 마찬가지죠. 근데 해운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배당을 뭐 10% 이상, 뭐 12%, 15%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을 광산기업들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발레 같은 경우도 5% 이상, 7% 가량의 그런 배당 정책을 발표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배당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광산기업들의 특성상 이미 그런 규제로 인해서 광산에 대한 캐펙스 증가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5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최강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현금을 쓸 수 있는 도리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캐펙스에 대한 증가,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이미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5년 뒤, 뭐 4년 뒤 이때도 원유 가격이 지금처럼 올라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캐펙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지난 20년 동안 매우 힘든 시기,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은 매우 힘든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에는 캐펙스 돈은 굉장히 잘 벌리는데 투자 수요가 크지 않다면 그 배당이라던가 혹은 주주 환원책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호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광산에 대한 뭐 보수 작업이 작년에는 꽤나 많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시금 보수 작업이 풀리면서 혹시 이에 따른 공급량이 저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배제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투자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겠죠. 이미 1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미 한 2주 정도 만에 11%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11%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철강석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매우 좋을 수밖에 없다. 주가가 아니죠. 실적이죠. 잘못 말했습니다. 주가가 아니라 실적입니다. 실적이 매우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레에 대한 분석이었고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대부분의 멤버분들은 재가입하시는 멤버분들이에요. 네, 신규 가입자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왜 그런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사실 말을 워낙에 못해서 방송할 때마다 좀 후회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분도 이제 당연히 재가입을 하신 분이고, 자, 러시아 화폐 가치가 전쟁으로 인해 떨어지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6% 올라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현상들도 필승님과 같이 공부하다 보니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네요. 아직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시지 드리는 공간을 몰라 댓글로 남깁니다. 제가 그래서 댓글로 제 텔레그램 아이디 말씀드렸고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20대 투자자입니다. 혼자 막막하던 차에 필승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2월에 이어 3월도 재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20대 투자자라면 사실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재가입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움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지금 뭐 투자로 인해서 버는 돈이 당연히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그때 배움에 투자했었던 돈들이 사실 지금의 밑바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 역시나 굉장히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응원을 하는 마음입니다. 자,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자, 발레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광산기업, 발레, 그리고 뭐 철강석, 니켈, 구리, 뭐 리오틴토, 그리고 BHP, 호주, 브라질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